에너지 의학적 질병의 치료, 즉 에너지장을 이용한 질병의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학적 치료장치 첫 번째로는 바이콤을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구소련의 생물학자 사카로프는 파리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변형시킨 다음 이 바이콤을 이용하여 정상 파리의 유전자로부터 에너지장을 채취하여 이 에너지장을 비정상 파리에 조사함으로써 유전자 치료가 가능했다고 했고, 또 독일 피부병 연구소의 카이머는 암 환자에서 유전자 P53이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바이콤을 이용하여 건강한 사람의 유전자 P53에서 에너지장을 채취하여 이것을 암 환자에게 쪼여줌으로써 암이 치료되었다고 했고, 또 바이콤을 이용하여 약물 대신 에너지장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즉 바이콤을 이용하여 약물의 에너지장을 채취한 다음 이를 맹물에 전사하고 이 맹물을 마심으로써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독일 수학과 의사 슈마흐는 바이콤을 이용하여 피부의 정상 조직으로부터 에너지를 채취하여 200명의 피부 알러지 환자, 이런 피부 알러지 환자에게 쏘여 줌으로 해서 83%에서 성공적으로 치료가 됐다고 했습니다. 또 구소련의 페페스는 바이콤을 이용하여 정상 조직의 에너지장을 채취하여 통증을 호소하는 운동선수 24명에게 쪼여준 결과 표준 치료보다, 요거는 표준 치료를 한 것이고 요거는 바이콤으로 치료한 것인데, 표준 치료보다 치료 횟수가 짧아지고 또 표준보다 치료 기간이 짧아지고 또 표준보다 치료 효과가 더 우수했다고 했고, 독일의 내과의사 게르하르트는 바이콤을 이용하여 정상인의 간 에너지장을 채취하여 만성 간염 환자 28명에게 쪼여줬더니만은 보통 만성 간염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 방법에 보다 바이콤을 치료한 경우가 간 수치가 월등히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또 바이콤은 방사선 손상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바이콤을 이용하여 정상 생지의 에너지장을 채취하여 방사선에 노출되어 흉선, 임파선, 그리고 비장 등이 파괴된 생지에게 쪼여줌으로써 이 생지를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에너지학적 치료장치 두 번째는 토션 제너레이터인데, 러시아의 간지에 있는 토션 제너레이터는 에너지 복사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 토션 제너레이터를 이용하여 건강한 생지의 에너지장을 채취해서 암을 가진 생지에 쪼여줌으로써 70%에서 암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고, 또 이 토션 제너레이터를 이용하여 생식 기능이 정상인 젊은 생지의 에너지장을 채취해서 생식 기능을 잃어버린 늙은 생지에게 쪼여줌으로 해서 생식 기능이 회복, 즉 늙은 생지가 새끼를 베었습니다. 또 이 토션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건강한 젊은 사람의 에너지장을 채취해서 환자에게 쪼여줌으로써 병이 치료됐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학적 치료장치 세 번째는 미국의 과학자 톰 베아다는 홍역을 이미 앓은 사람의 혈액으로부터 항체를 분리한 다음
자신이 개발한 에너지 복사 장치를 이용하여 이 항체로부터 에너지장을 복사하여 아직 홍역에 면역되지 않는 사람에게 에너지장을 조사함으로써 영구적인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학적 치료장치 네 번째로는 미국의 양자 생물학자 그랜데이는 양자 에너지 발생 장치를 개발함과 동시에 분자 주파수 발생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자 주파수를 양자 에너지장에 변조시키고 그것을 정폭시키고 그리고 변조된 주파수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루킨2의 경우에 주파수가 보신 바와 같이 여러 개의 주파수를 발견했고 그래서 이 주파수를 양자에너지 발생장치에서 얻어진 양자에너지에다가 변조를 시키고 정폭을 시켜서 인터루킨2가 변조된 주파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파하고 배양 시스템에다가 인터루킨2 배양된 주파수를 쪼여 주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대조금 아무것도 처치하지 않은 그에 비해서 인터루킨2를 직접 인파구 배양 시스템에 투여한 경우에 배양 인파구 세포가 178% 증식했고 이번에는 인터루킨2가 변조된 주파수를 쪼여줬더니만은 인파구 증식이 186%로서 인터루킨2를 직접 주입한 것과 거의 동일했다고 했습니다. 또 에너지의학적 치료장치 다섯 번째는 미국의 과학자 가필드는 비타민이나 약물을 직접 투여하는 대신에 비타민이나 약물에 해당되는 에너지장의 내용을 소리로 바꾸어 소리를 들려줌으로써 치료가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면제에 해당되는 소리를 지에 들려주면은 지는 잠에 빠진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의학적 치료장치 여섯 번째는 미국의 과학자 간홍은 약초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장을 채취하는 장치를 개발하여 약초의 정부를 물에 전사시킨 다음 이를 환자에게 복용시킴으로써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에너지의학적 치료장치 일곱 번째는 러시아 과학자 가나차 예프는 인체에서 가장 활성적이고 면역력이 강한 세포를 골라서 그 세포의 에너지장을 음료수에 전사한 다음 이 물을 항상 마시게 하면은 암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학적 치료장치 여덟 번째로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 로버트 베크는 뼈가 골절됐을 때 뼈 고유의 에너지장을 이 골절 부위에 쪼여주면은 골절이 빨리 치유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학적 치료방법 아홉 번째는 동종요법. 양자물리학이 출현하기 전에 이미 약물의 에너지장을 이용한 치료법이 개발됐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동종요법입니다. 동종요법이란 18세기 말 독일의 의사 하네만이 개발한 치료법입니다. 하네만은 키니네가 어떤 원리로 말라리아를 치료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본인 스스로가 키니네를 복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네만은 키니네를 복용한 후 며칠 동안 말라리아의 모든 증상이 연달아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즉 오열, 오한, 고열, 발한, 두통, 구토, 설사, 근육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네만은
병의 증상과 똑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물질은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이열치열의 법칙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후 하네만은 여러 종류의 식물, 동물, 강물, 염분 및 금속 등의 물질을 건강한 지원자에게 투여하였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를 세심하게 관찰하였으며 이러한 관찰을 통하여 하네만은 정상인에게 정상을 유발하는 어떤 물질은 그와 같은 증상을 가진 환자들에게는 치료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네만은 동종요법의 치료 약전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양으로 투여하면 오히려 병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희석하여야만 했는데 매우 희석해서 투여하니까 부작용도 없어지면서 오히려 환자가 갖고 있는 고유의 자연 치료력을 발동시키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여기서 매우 희석이란 얼마만큼의 희석이냐면 용액 중에 치료제의 본래의 물질이 전혀 들어있지 않을 정도로 희석한 것을 말합니다. 즉 맹물을 가지고 치료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맹물을 가지고 치료한다는 점이 그 당시 의학계의 반발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종요법은 의료계에서 수면 밑으로 잠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자물학이 발달하면서 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이 있어 정보를 기억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동종요법도 다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컴퓨터가 발달하여 하네만의 치료 약제는 데이터베이스로 정리되어 있어 사용하기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종요법의 처방 예를 보면은 산부인과 환자 중에 폐경 여성이 있는데 폐경 여성은 증상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에서는 어떤 폐경 여성이 증상이 달라도 치료는 오직 호르몬 대체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종요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폐경 여성 A는 홍조, 얼굴이 달아오르고 땀이 많이 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관절통, 요통 모든 증상을 다 갖고 있고 폐경 여성 B는 이 중에서 요통은 없고 그다음에 폐경 여성 C는 이 중에서 이 세 개만 갖고 있고 폐경 여성 D는 이 두 개만 갖고 있고 폐경 여성 E는 이 얼굴이 다루는 홍조만 갖고 있을 때 이 동종요법에서는 A에 대한 처방전을 위하여 증상을 각각 다 클릭을 하면은 A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은 식물로 만든 액체, 또 B의 경우는 이거를 치면은 처방이 동물로 만든 액체, 또 C의 경우는 광물로 만든 액체, D의 경우에는 염분으로 만든 액체, E의 경우에는 금속으로 만든 액체가 처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각각 식물, 동물, 광물로부터 치료 원액을 있으면은 이 원액에서 한 방울을 취해서 맹물에 넣고 진탕 많이 흔들고 또 한 방울을 취해서 맹물에 넣고 많이 흔들고 또 한 방울을 취해서 넣고 흔들고 한 방울을 취해서 넣고 흔들고 한 방울을 취해서 넣고 흔들고 그리고 이 마지막 맹물에는 화학검사를 하면은 치료약 성분이 없어요. 정말로 맹물입니다. 이 맹물로 치료하는 것이 바로 동종요법입니다. 여기서 동종요법에서 중요한 것은 항상 물을 강하게 흔든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물을 강하게 흔들면 물의 구조가 변하여 마이크로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되며
마이크로크라스터로 변한 물 분자는 양자 에너지장을 형성할 수가 있게 되고 따라서 정보를 잘 저장합니다. 이게 물 분자라면은 많이 흔들어지면은 물이 H2O였던 것이 이것이 분해돼 가지고 물 분자들의 원자들은 중앙에 모이고 물 분자들의 전자는 바깥으로 모이는 이런 마이크로 클러스터가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종요법의 원리는 아나운서의 방송국에서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고주파에 실려서 변조시켜서 FM으로 변조하거나 AM으로 변조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약물의 에너지장을 물의 에너지장에 변조시키는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동종요법이 과학적 방법으로 검증되었습니다. 독일의 과학자 보프는 생체 광자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동종요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즉 오의 묘목에 발육 촉진제를 동종요법 방식으로 매우 희석하여 첨가한 후에 오이의 생체 광자 방사량을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이 A는 아무것도 처치하지 않은 경우에 생체 광자 양이고 요거는 촉진제 원액을 투여했을 때 광자가 증가하고 요거는 3배 희석했을 때 오히려 원액보다 더 많이 광자가 오이에서 방출되고 요거는 6배 희석했는데 더 많이 방출되고 8배 희석을 했는데 오히려 6배 희석한 것보다 더 많은 생체 광자가 방출되고 다음에 12배로 희석하니까 한 6배와 같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동종요법의 치료와는 통증, 알레르기, 천시, 관절염, 관절, 당뇨병 등 많은 질병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종요법의 이용 현황을 보면은 프랑스는 인구의 36%가 동종요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의사의 70%가 동종요법을 시술하고 7개 의과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영국은 일반 의사의 37%가 동종요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5개의 국립 동종요법 병원이 있습니다. 독일은 의사의 10%가 동종요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동종요법에 사용되는 연 의료 비용이 4,0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인도는 120개 이상의 4년 내지 5년제 동종요법 대학이 있고 10만 명이 넘는 동종요법 의사가 있습니다. 미국은 식품의약청이 동종요법을 공인한 상태이며 미국의 의사들도 동종요법을 처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동종요법을 총 정리하면은 첫째, 이열치열의 원리를 이용하고 둘째, 물의 기어가는 원리를 이용하고 셋째, 인체의 자연 치료력을 증강시키는 치료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